안녕하세요. 입시살롱의 하태우 부스터 김성준 부스터입니다. 자, 여러분 9월 원서 수시원서 접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이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또 뭐라 부모님은 또 뭐라 여러분 결정 그냥 단박에 딱 해가지고 딱 넣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저희도 그런 갈등 사례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다양한 방면에서 그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바로 지금 이런 고민, 내가 부모님과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 원서 접수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교의 경우에는 사실은 논술이 불확실한 전형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은 공교육에서 논술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이제 사실 교과나 학종은 학교에서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긴 하죠, 솔직히. 네. 근데 이제 논술은 도와줄 수 없으니까 학교에서 교과를 쓰라고 하시거나 학종을 쓰라고 이제 유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논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뭐 상위권 논술을 쓰지 마라, 뭐 수능 전에는 시험 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을 위한 고민이고 이제 학생을 어떻게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네. 이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교과나 학종을 그렇게 쓰게 될 경우에는 사실 원치 않는 학교를 쓰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서는 이제 내신이 조금 부족한 학생에게도 교과와 학종을 쓰라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은 사실은 학생에게 이 학교 정도는 밖에 너는 못 가니까 이 학교라도 써놔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의 의욕이나 의지를 약간 아쉽게도 훼손하는 경향이 조금 있었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꿀팁을 드립니다. 선생님은 결제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원서 접수할 때 결제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결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원서를 지원하는 것도 어차피 내가 하는 겁니다. 네. 학생들이 그걸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느 원서 썼는지 선생님은 알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학교 선생님께서 제가 원서 접수하는 걸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께서는 내가 어느 학교, 어느 학과, 어느 전형을 원서 접수했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말씀드리면 아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싸우지 마요. 선생님의 의견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6장의 카드를 뭐 선생님 몰래 넣으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의견을 듣되,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하되, 그 6개의 카드 전체를 선생님의 의견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분명히 내 의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절하고 중재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마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 몰래 내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의 의견을 잘 듣고 한 조정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부모랑은 어떤가요? 학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죠. 이 정말 여러분의 엄마 아빠와 여러분 정말 열심히 둘 다 힘들게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얻어야 되는 시점인데 둘이 힘든 사람들끼리 뭐 싸울 필요 있나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조정하고 중재를 해야 되는데요. 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진짜 상담하면서 가장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버님이 어떤 금융사의 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그 금융사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협력사에 취직을 해서 안정적인 길을 밟아나가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어머님이 학생한테 원하는 거야. 너는 무조건 회계학과 들어가야 된다. 네. 너는 무조건 금융학과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 어머님이 원하시는 학교와 학과를 보니까 다 이 학생이 수리논술을 준비해야 되거나 아니면 뽑는 인원이 너무 적었던 거야. 그럼 이 학생은 수학을 싫어하진 않지만 특별하게 잘하지도 않고 그리고 뽑는 인원은 적으니까 너무 이 학생 입장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이게 정말 첨예하게 갈등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심지어 수시원서 접수하기 일주일 전까지, 그때가 아마 9월 모평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 9월 모평 전날까지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학생을 꼭 설득해달라. 무조건 회계 금융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강대강의 구도가 끝나지를 않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종식했는지 아세요? 참고로 그 친구는 의류 사업을 하고 싶어 했어. 와, 완전 달라요. 그죠? 완전 극과 극이야. 예, 이 학생은 서울여대 패션산업학과, 그 다음에 막 의상 디자인, 덕성여대 의상 디자인, 숙명여대 의류 이런 데 넣고 싶어 했단 말이야. 근데 어머님은 회계금융. 네.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충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들 학과를 보시면 학과의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님이 이제 일단 이 학생이 배우길 원하시는 건요, 회계하고 금융이에요.
그럼 일단 커리큘럼에 그런 게 들어있으면 좋겠죠. 어디 커리큘럼에 들어있냐면요. 경영학과 커리큘럼에 다 들어있어요. 예, 초급 회계, 중급 회계 들어있고요. 기본적인 금융에 관한 것들 다 기초를 가르칩니다. 경영학과 커리큘럼에는요. 모든 경영학과 커리큘럼은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은행에서 은행 취업을 위해서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또 의류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의류에 딱 방점을 찍기보다는 사업에 방점을 찍게 되면요. 이 학생은 뭘 알아야 돼요? 매니지먼트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돈이 흘러가고 어떻게 물류가 유통이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특히 사업이라는 건 개인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적 자원 관리까지 다 포함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의류 사업은요. 특성상 어느 하나가 어긋나기 시작하거나 뭐 결제 대금이 결제가 안 됐거나 아니면 어떤 옷이 트렌드가 안 맞아서 반품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변수까지 다 관리하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근데 그걸 배우기가 어디가 좋죠? 경영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은 경영학과로 합의를 받고요. 경영학과로 결국 합격을 했습니다. 어때요? 정말 좋은 대안이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 사이에서도 충분히 조정하거나 중재해서 좋은 학과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머님이 정말 부동산을 원하신다. 막 아버님이 공인중개사고 어머님도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커플이서 결혼하신 거죠. 아이도 공인중개사가 되기로 하네요. 근데 아이는 공인중개사를 하기가 싫대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요. 내가 논술 6장을 넣으면요. 양보를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부동산 학과는요. 어차피 건국대하고 단국대, 그 다음에 중앙대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여러분이 시험을 봐주시고 부동산 3개 중에서 2개? 아 그래 엄마 내가 그러면 3장 내가 그럼 6장 중에서 한두 장 정도는 내가 넣을게. 아니면 내가 또 내가 원하는데 넣을게. 이런 식으로 좀 어느 한두 장 정도는 양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이제 진로를 추천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무조건 여러분을 속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추천하시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의 좋은 삶을 위해서 추천하시는 거니까 그거에서 무조건 나를 세우는 것보다는 내가 한번 그 진로를 좀 가봐도 괜찮을지 생각해보고 괜찮으면 한두 개 정도 선택하시고요. 아니면 이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저 같은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중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길게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같네요. 예, 뭐 말 나온 김에 김성민 무스터님도 하나 더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갈등이 되는 소지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학과가 좀 뚜렷하면 사실은 중재가 좀 가능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뚜렷하게 뭐 회계다, 뚜렷하게 부동산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중재가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학생도 목표가 막 뚜렷한 건 아니에요. 부모님도 막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가 뚜렷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께서는 학교가 더 중요하다. 학과는 중요하지 않다. 일단 학교를 높여서 쓰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동양철학과를 쓰더라도 성대를 쓰는 게 맞다. 신학과를 쓰더라도 연대를 쓰는 게 맞다. 이런 입장과 아니 저는 동양철학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학과에 원하는 학교를 쓰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학교를 높일 것이냐, 내가 원하는 학과를 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충돌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렵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학교가 중요하냐, 학과가 중요하냐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논술은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쟁률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년 경쟁률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학과별 경쟁률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논술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네. 100대 1을 뚫기는 어렵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경쟁률이라는 것을 보고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저는 이제 학교, 학과를 떠나서 경쟁률 낮은 학교, 학과를 최소 2개는 써놔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낮은 학교와 학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대 경제학과, 뭐 전형적으로 굉장히 경쟁률이 낮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대 경제학과는 수리 논술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여학생들이 경제학을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고 네. 경쟁률이 진짜 낮아요. 동국대 중국어학과 상대적으로 이렇게 반중 감정이 심해질 줄은 몰랐네요. 학생들의 네. 반중 감정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어를 안 배우려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써놓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장의 카드가 있어요. 학교를 우선하는 카드도 당연히 쓸 수 있고 학과를 우선하는 카드도 당연히 쓸 수 있어요. 전략적 접근인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우선하는 선택도 당연히 해야 되고 학과를 우선하는 선택도 당연히 해야 되고 경쟁률을 고려한 선택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학생 혼자 선택할 수 없고 학부모님의 의견대로 선택되는 것도 아니며
학교 선생님들의 조언대로 결정할 수도 없어요. 저희들을 사용하세요. 저희가 어쨌든 이 논술에 관련한 입시 정보를 10년 가까이 유지해오고 누적해왔던 가장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저희한테 확인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저희가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설득에 실패한 경우는 없어요. 저희 설득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논술을 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 고민하지 마시고, 학부모님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상황에 따라 학생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형태의 6개 논술을 전략적이고 전술적이며 시간과 일정과 유형 및 학생의 재능까지 파악하여 도와드립니다. 자, 댓글을 통해서 내용을 남겨주셔도 괜찮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비슷한 정보들을 계속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입시살롱이었습니다.